링링 뮤지엄은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뮤지엄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저런 미술관이 있다고? 건물과 정원, 그리고 뒤에 보이는 바다에 박물관을 건립한 사람의 별장이라니. 나무가지가 바닥까지 내려와 다시 뿌리를 내리며 자라는 반얀트리는 처음 토마스 에디슨이 선물한 것을 심어 자란 것이라고 하네요. 토마스 에디슨의 별장이 포트 마이어스에 있었으니 가까운 곳에 지내며 아마 친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 말고도 부부가 미술관을 짓고 그걸 세라소타에 기증하게 되는 과정에 많은 스토리가 있더군요. 그들의 스토리를 알고 가는 것이 미술관과 미술품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미술관 가시기 전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존 링링은 1884년에 처음으로 길에서 서커스 공연을 한 5명의 링링 형제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형제들의 사업은 각자가 뚜렷한 관리 역할을 맡으면서 규모와 성공 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1907년 그들은 바너맨 베일리 쇼를 사들이게 되는데요. 1880년대 링링과 7형제 중 5형제가 7대의 마차를 이끌며 1인당 1센트를 받고 시작한 링링 서커스단은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바너맨 베일리 서커스를 사들이면서 64개 기차칸을 이끌 정도의 대규모 서커스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지상 최대의 쇼단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는 그들의 비즈니스 통찰력에 대한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자는 그 외에도 철도, 목장, 부동산과 같은 벤처 기업의 투자를 다각화하여 형제 중 가장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바너맨 베일리 쇼는 영화 더 그레이티스트 쇼맨의 기본 스토리를 제공한 바로 그 주인공이죠. 장과 메이블은 1905년에 결혼했지만 그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 대신 사교활동, 가족과 친구의 방문, 많은 애완동물, 점점 늘어나는 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 컬렉션으로 집을 채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1911년에 장과 메이블은 세러소타의 해안가 부지 20에이커의 겨울용 주택을 구입했고 당시 세러소터는 작은 어촌이었지만 자는 이곳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존은 더욱 부유해졌고 부부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부지에 새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과 메이벌은 뉴욕의 건축가 드와이트 제임스 봄을 고용하여 카드자는 베네치아 방언으로 잔의 집으로 알려진 저택을 디자인했습니다. 바움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베네치아 고딕 요소와 다양한 유럽 디자인을 혼합한 유리 테라코타, 유색 대리석, 스테인드 글라스를 집에 통합하여 지중해 부흥 스타일의 걸작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36,000평방피트와 56개의 방을 갖춘 이 집은 공사 2년 만에 1926년에 완공되었답니다. 또한 이 집은 에다노크와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한 영화 위대한 유산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답니다. 새 저택을 짓는 동안 장과 메이벌은 세러소터의 풍경을 영원히 바꿔놓은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들은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미술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존은 본격적으로 미술품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6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는 주요 및 소규모 예술가들의 그림 400점 이상을 추가하여 그의 컬렉션을 600점 이상의 작품으로 늘리게 되죠. 1927년에 존은 서커스의 겨울구역을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에서 세러소타로 옮겼습니다. 겨울 내내 방문객들은 소액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서커스장을 방문하여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연습하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서커스 마을뿐만 아니라 국민 관광지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일이었죠. 그러던 1929년은 그들에게 아주 어려운 해였습니다. 메이블은 카드잔에서 단 3번의 겨울 시즌을 보낸 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주식시장 붕괴로 인해 자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앤 메이블 링링 미술관장 언드 메이벌 링링 뮤지엄 오브 아트는 1930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 부부가 계획했던 유산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5년 후인 1936년 존은 박물관과 나머지 재산을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물려주고 메이블 곁으로 가게 됩니다. 대공황과 사업 실패로 인해 상처를 입은 존은 빚을 지게 되었고 법적 논쟁과 열성적인 채권자들은 그의 재산에 대한 청산을 1946년까지 지연시켰습니다. 마침내 1946년에 국가가 승리하여 통제권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부지에는 비바람 방지, 기계 업그레이드, 메이벌 정원 유지 관리 등 상당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일부 개인 기부자들은 박물관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나섰고 헌신적이지만 자금이 부족한 직원은 박물관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1948년 첫 번째 관장인 오스틴은 미국 최초의 서커스 전용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이곳에는 세러소타를 고향으로 삼았던 지역 서커스 공연자들로부터 주로 얻은 유물, 사진, 의상 및 소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커스 역사 보존에 대한 헌신은 이후 링링 더 링링 사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5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서커스가 2017년 5월에
146년의 역사를 접고 고별 공연을 했습니다. 영화와 TV가 등장하면서 서커스가 더 이상 볼거리가 되지 못한 데다가 동물단체와의 14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쇼에서 코끼리가 사라지게 된 것은 서커스단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결국은 쇼는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2023년 9월 루지애나 보이저 시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다시 재개하였고 2024년 이곳 플로리다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코끼리도 다른 동물들도 광대와 링마스터도 없이 사람들만의 화려한 개인기로 꾸며지는 이 공연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향수를 일으키며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미국 넷플릭스 시리즈 중 스트레인저 띵즈라는 게 손으로 돌리는 옛날 전화기와 그때 유행한 옷, 노래 등등으로 그 시대의 부모님들은 물론 그 아이들에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까지도 끌어오고 있는 것처럼 링링 서커스단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아트 뮤지엄의 갤러리를 둘러보아야겠죠.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전시가 되어 있는지 무척 궁금하시죠?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곧 다시 만나요.